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47분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시장 먼저 볼까요? 시장 먼저 보면, 코스피를 보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했고,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조지표들도 기분 나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그쵸? 요 하단에서 멈춰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모습은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방향과 시장이 좀 이렇게 반대로 가는 이런 모습들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인버스가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것은 시장이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근데 요 인버스가 상승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손해보는 쪽으로 걸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진짜 시장이 아직은 더 하락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세가 초록색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이런 어떤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진짜 안 좋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수급을 좀 보면, 이 빨간색이 외국인의 매수세인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좀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이 검정색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죠. 역시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하고 있는, 좀 이렇게 시장과 완전히 좀 다른 모습, 뭐 이런 것이죠. 어, 일단 시장이 뭐 얼마나 더 빠질지는 뭐 사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만 아직 변동성은 남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변동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 변동성이 그렇게 오래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변동성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요. 3월에 어떤 좀 변곡점이 저는 이 지금 하락의 변곡점이 3월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CPI를 좀 기대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어떤 어, 연준의 어떤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파월이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기하고 데이터 디펜던트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시장이 어떤 뭐라 할까요? 지표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시장이 막 반응하는 이런 약간의 포워드의 느낌은 없고 디펜던트한 느낌이 좀 많아지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서 시장이 더욱더 좀 불안한 이런 모습들도 있죠. 근데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그 숫자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고용, 물가, 소비 뭐 이런 것들이 핵심 지표들이 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시장의 관점에서는. 근데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좀 이렇게 나눠서 장기적 이런 관점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하락은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전저점을 깨는 정도의 하락은 아닐 것이다. 이 전저점을 깨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CPI의 좀 그림을 좀 보면 이렇게 눌러보면 최근에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 확률도 이렇게 갑자기 쑥 바뀌어 버렸죠. 쑥 여기서 이렇게 쑥 바뀌어 버렸는데 갑자기 바뀐 건 또 지표로 인해 또 갑자기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 CPI가 1월 달에 6.4가 나왔는데요. 2월 달은 요 파란색인데
2월 달은 6.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준의 어떤 그 빅스텝, 이게 0.5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3월 FOMC에서 0.5를 올린다.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이런 어떤 빅스텝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CPI가 분명히 떨어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 뭐 3월, 4월 뭐 이게 여기 있네요. 어 1, 2, 3, 4 여기가 6월이죠. 6월. 그죠? 1, 2, 3, 4, 5, 6. 요 6월 정도 때는 꼭 3%가 꼭 2%대가 아니더라도 꼭 3% 정도 언저리까지는 빠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큰 방향은 우상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 이건 이제 단기적인 측면, 이 상반기까지의 느낌인 것이고, 저는, 그러니까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 좀 찜찜한 이런 것들도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건데요. 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우- 여기가 이 빨간색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고 이 진한 검정색이 연속 실업수당 신청이거든요. 연속이 붙는 거죠. 근데 요것이 좀 이렇게 최근에 보면 요 검정색이 이렇게 좀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죠? 요 모습이 좀 기분이 나쁜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어, 요 그 연속 실업수당 신청은 이 노란색 이 실업률이라는 것을 선행하거든요. 보통 선행하기 때문에 요 실업률이 상승할 때 보통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요 실업률 장기로 좀 봤을 때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코로나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다 침체가 오고 깨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조금 꺼림직하게 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연속 실업수당 신청이 우상향 한다면 이렇게 지금은 괴리가 보이긴 하죠. 뭐냐면 어, 요 노란색 실업률이 아직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변곡점에서는 이런 어떤 괴리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변곡점에서는 이런 괴리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어, 요 진화색 먼저 해볼까요? 보면 연속 실업수당 신청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실업률은 아마 후행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과거에 주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요것을 이제 조금 주의하는 거죠. 실업률 올라갈 때. 근데 요것이 언제 보통 그럴 것이냐라고 시장이 예측하는 거는 2분기 이후 혹은 하반기 요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완화되는 시점에 실업률이 상승하는 구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요런 모습들 여기 이제 확대한 것이고 과거에도 보면은 요 검정색 실업률이 스프레드가 완화되는 국면에서 같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모습이 어떤 느낌이냐면 연준의 긴축 종료 시점이 가까워오는 시기 때 어떤 금리 스프레드가 정상화되는 이 구간에서 실업률이 치고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쵸? 요거 스프레드가 완화되는 시점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이제 10년과 3개월물인데요. 아니, 스프레드가 완화되고 침체가 일정 시간 이후에 침체가 완화되고, 이게 쭉 완화되고 침체가 오고, 또 이렇게 쭉 빠졌다가 완화되고 침체가 오고, 빠졌다가 완화되고 침체가 오고, 빠졌다가 아마 완화가 되면서 침체가 이렇게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들. 아,
그쵸. 요거는 근데 확실히 역사를 보면 계속 그렇게 왔으니까, 좀 주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어, 상반기 때까지 CPI가 빠지는 구간 언저리까지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서 혹시라도 이렇게 스프레드가 완화된 이후에 실업률과 함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보자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시간이 아직은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좀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가 지금 이렇게 뭔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저 같은 일반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침체의 어떤 시나리오, 이런 것이 저만 알고 있을까요, 과연? 그죠? 전 글로벌 시장에 봤을 때, 스마트한 머니들이 모를까요, 과연? 다 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와 같은 이렇게 시장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 순매수 누적의 방향과 시장은 반대로 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같이 누구나 다 아는 시장의 이런 재료들로 인한 침체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침체가 온다라고 누구나 안다면 금비를 하겠죠. 준비하는 과정은 주식을 미리 팔 사람은 팔아놓겠고, 그죠? 아이고, 왜 이렇게 펜이 갑자기 얇지? 아이고, 예. 주식을, 이미 팔아놓겠죠. 그리고 옵션을 걸어놓기도 하겠고, 그쵸? 그렇다라면, 그쵸? 만약에 진짜 침체가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시장은 미리 빠지겠죠. 왜냐면 빠질 주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경기가 왔을 때. 근데 경기와 주가의 그 시간 차이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는 뭐 인정하고,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침체가 이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개별 종목도 많이 올라갈 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면 슬금슬금 고점이 만들어지거든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뒤집으면 그때부터는 팔 사람만 존재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개별 종목도 막 빠지다가 더 이상 파는 사람들이 멈출 때 비로소 하락이 멈추고 횡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뒤집으면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라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살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회기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침체라고 했을 때 이미 주식을 다 팔아놓으면 그때는 마침내 그 침체가 오더라도 주식 시장은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다. 미리 다 이뤄졌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음, 혹시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진 것인가? 이것이 어떤 코로나 유동성의 해소 과정으로 이렇게 많이 빠질 것이었나? 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저처럼 이렇게 뭔가 아는 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논리와 항상 시장은 반대로 갔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좀 역이용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예,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어, 제가 원래는 오늘 그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풀이라는 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회원분들이 먼저 방송하지 마라. 나 먼저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주말 지나고 책 이야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좋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